자, 이제 지난 학기에는 우리 일변수 미적분학을 공부했는데 그 2학기에는 과목 이름이 다변수 미적분학이에요. 다변수 미적분학은 다변수 함수를 어떻게 미분하고 또는 어떻게 적분할 것인가를 공부하는데 지금 일변수 미적분학에서의 함수는 그 실수에서 실수로, 그러니까 정의구역이 실수고 공변역도 실수라서 그 실수를 실수에 대응시켰는데 다변수 미적분학에서의 함수는 조금 더 이거보다는 복잡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일단 독립변수가 2개 이상이고, 그래서 그 평면에서 그 평면으로 혹은 평면에서 공간으로 또는 평면에서 실수로 또는 공간에서 실수로 또는 공간에서 벡터로 이렇게 그 굉장히 다양한 함수를 다루게 돼요. 그래서 함수의 정의구역도 이제 그 실수가 아니라 그 2차원적인 평면 혹은 3차원적인 공간 또는 더 일반화해서 n차원의 그 공간일 수가 있고, 함수값도, 그러니까 그 공변역도 단순한 실수일 수도 있지만 실수가 아니라 그 2차원적인 혹은 3차원적인 의미를 갖는 벡터일 수도 있어요. 자, 그래서 실제로 이런 그 복잡한 함수들에 대해서 그 미분을 어떻게 할 것인가 또는 적분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그 본격적인 얘기는 이제 11장 편도함수의 개념부터 시작을 할 거예요. 하지만 그 방금 말한 대로 함수가 단순한 그 실수값을 가질 필요가 없고 그보다 훨씬 더 복잡할 수가 있어서 조금 아까 말한 대로 그 정의구역도 2차원 혹은 그 이상의 차원을 갖는 공간이고, 그 걔네들에 대해서 그 공변역도 그 스칼라 실수가 아니라 좀 더 복잡한 벡터일 수도 있어서 먼저 그 10장에서는 그 벡터의 개념을 조금 복습을 하면서 이제 다변수 함수의 미적분을 이제 본격적으로 공부하기 전에 좀 공부를 할 거예요. 벡터는 사실 여러분들 1학기에 물리학에서도 조금 배웠어요. 그래서 그 많은 부분이 겹치는데, 또는 고등학교 때도 아마 배웠을지도 모르겠는데, 그래서 만약에 배운 부분이고 혹은 아는 부분이라고 하면 적극적으로 넘어가도 되겠어요. 그렇더라도 교재에 있는 부분들을 이제 설명을 하려고 그래요. 우리가 물리학 특히 역학에서 다루는 벡터는 좁은 의미의 벡터인데, 좁은 의미의 벡터는 이렇게 방향이 있는 성분이에요. 선분이니까 그 시작점이 있고 끝점이 있어서 시작점이 A에서 끝점이 B면은 이제 A에서 B로 가는 그 벡터라고 그래요. 그래서 A의 좌표가 X1, Y1 2차원에서는 또는 3차원에서는 이제 G1일 수도 있고요. B의 끝점이 X2, Y2, G2라고 하면 이제 저런 벡터를 이렇게 성분으로도 표현할 수가 있죠. 그래서 여기 A라는 점이 있고 여기 B라는 점이 있고 A의 좌표가 이렇게 돼 있고 B라는 좌표가 이렇게 돼 있으면 A에서 B로 가는 방향이 있는 선분은 이 벡터는 그 성분을 어떻게 표현할 수가 있냐면 A에서 B로 가는 벡터는 그 X성분은 X2 빼기 X1, Y2 빼기 Y1, 또 G2 빼기 G1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이렇게 성분을 표현할 수가 있어요. 특히 A라는 점이 만약에 그 좌표계의 원점이면 X1, Y1, G1이 0이니까 이 끝점의 좌표 X2, Y2, G2로 이 벡터가 표현될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고 방향 있는 선분은 그 평행 이동을 해도 같은 존재로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 얘를 평행 이동을 했을 때 같은 크기의 같은 방향을 나타내는 선분이라서 다 같은 그 존재로 취급을 해요. 그러니까 그런 애들을 모두 시점이 원점인 곳으로 모아오면 그 실질적으로는 그 끝점의 좌표와 그 벡터 하나가 서로 1대1로 대응을 하겠죠. 그래서 이런 벡터들을 가지고 덧셈을 할 수가 있어요. 그 벡터의 덧셈이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평행사변형 법칙을 따라요. 그래서 두 벡터를 그 시점을 같이 놓고, 그래서 이제 시점을 다 좌표 원점으로 잡으면, 그래서 이제 한 끝점이 뭐 B고 또 끝점이 C면
O에서 B로 가는 벡터, O에서 C로 가는 벡터의 합은 그 OC 벡터를 그 B로 쭉 B를 따라서 그 끝점을 B의 OC 벡터의 시작점을 그 벡터 B의 그 끝점에 맞춰가지고 평행이동을 하면은 이렇게 평행사변형이 만들어지죠. 그래서 평행사변형이 만들어질 때 그 요 끝점까지 연결하는 것을 그 OB와 OC의 합으로 표현을 해요. 예, 그래서 이렇게 만들어진 벡터를 OB하고 OC의 합으로 표현하는데 이때 OB의 좌표가 그 X2, Y2고 C의 좌표가 X3, Y3 그리고 이제 만약에 3차원에서 따지면 G2고 이게 G3면 이 합의 벡터들은 각각 좌표들끼리 더해질 거예요. 그래서 X2 더하기 X3, 또 Y2 더하기 Y3, 또 G2 더하기 G3 뭐 이런 식으로 될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평행사변형 법칙을 써서 혹은 이걸 삼각형 법칙이라고 불러도 돼요. 왜냐하면 그 더해지는 벡터의 그 시점과 그 앞에 벡터의 끝점을 일치시켜서 이렇게 삼각형을 만든다고 말할 수도 있겠죠. 어쨌든 우리는 이걸 그 평행사변형 룰이라고 보통 표현은 해요. 이 두 벡터가 이렇게 자연스럽게 평행사변형을 하나를 만들겠죠. 그 다음에 어떤 벡터가 있으면 그 벡터의 마이너스 벡터를 정의할 수가 있어요. 그 정의는 방향을 뒤집은 거예요. 그래서 A에서 B로 가는 벡터의 마이너스는 B에서 A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 A에서 B로 가는 벡터하고 걔의 마이너스인 B에서 A로 가는 벡터를 더하면은 당연히 0이 되겠죠. 이와 같이 갔다가 다시 되돌아오면 안 간 것하고 같은 거죠. 그래서 이건 0이라기보다는 0 벡터예요. 그래서 이게 만약에 3차원적인 벡터들이면 0 벡터라고 하는 것은 좌표가 0, 0, 0인 또는 성분이 0, 0, 0인 그런 벡터가 되겠죠. 그 다음에 이런 벡터에 대해서 이렇게 스칼라배를 할 수가 있어요. 스칼라배. 스칼라배라고 하는 것은 여기서는 스칼라를 실수라고 생각하면 되는데 그래서 벡터를 실수배한다는 뜻은 예를 들어서 A, B 벡터가 있으면 A에서 B로 가는 벡터가 있으면 거기다가 아무런 실수 예를 들어서 그 실수 3을 주면 그냥 같은 방향을 유지하면서 3배 연장하라는 뜻이에요. 이런 벡터가 있으면 걔를 3배 같은 방향으로 연장을 해서 이와 같은 벡터가 3배 연장한 벡터가 돼요. 특히 A가 원점이면 그 3배를 연장한다는 얘기는 각 성분을 그 3배 연장한다는 뜻이겠죠. 그래서 만약에 이 시점을 이제 O라고 놓고 OB 벡터가 예를 들어서 X2, Y2, G2라고 한다면 걔를 3배 스칼라배 한 것은 성분이 X도 3배, Y도 3배, G도 3배 이렇게 늘어난 게 되겠죠. 그래서 굉장히 자연스럽게 그 스칼라배를 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특별히 마이너스 1배 한 벡터는 어떤 거냐면 마이너스 1을 이런 벡터를 마이너스 1을 한 것은 반대 방향으로 방향을 뒤집은 다음에 1배 한 거니까 그러면 시점과 끝점을 뒤집은 것하고 같겠죠. 그러니까 그거는 좀 아까 말한 그 어떤 벡터의 마이너스 벡터하고 같을 거예요. 이렇게 하면은 이제 벡터에 대해서 이 0벡터가 뭐가 되냐면 벡터 합이라고 하는 이항연산에 대해서 항등원이 될 거예요. 항등원은 영어로 아이덴티티라고 부르는데 그래서 아이덴티티가 되고 항등원이 되고 그 항등원에 대해서 얘하고 얘는 서로가 서로에 대해서 역원이 돼요. 벡터 덧셈에 대한 역원. 자, 이렇게 얘기하면 이제 우리 그 실수에서 교환법칙, 결합법칙 또는 배분법칙 이런 얘기를 했는데 벡터에 대해서도 같은 얘기를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다 시점들을 다 원점으로 잡았다고 생각을 하고 그래서 이제 B라는 벡터 이거는 이제 O에서 B 같다는 뜻이에요. C라는 벡터는 O에서 C까지 같다는 뜻이고 D라는 벡터가 있으면 O에서 D까지 같다고 할게요. 끝점이 다 B점, C점, D점이에요. 그러면 이렇게 3차원에서 B가 있고 또 C가 있고 또 D가 있으면 O에서 B로 간 벡터, O에서 B로 간 벡터, 그 다음에 B에서 C로 가는 벡터, 또 O에서
D로 가는 벡터 이런 벡터들이 있으면 뭘 할 수가 있냐면 B 더하기 C를 한 다음에 D를 할 수가 있는데 그래서 B하고 C를 먼저 평행사변형 법칙으로 B하고 C를 더한 다음에 그 두 벡터를 다시 평행사변형 룰로 그 더한 그 벡터가 이제 이와 같이 될 텐데 그 자연스럽게 이런 친구들은 그 결합하는 순서와 관계가 없어요. 그래서 C하고 D를 먼저 결합해서 평행사변형을 만든 다음에 그 다음에 B하고 더해도 이렇게 같은 벡터가 얻어져요. 물론 그 교환 법칙도 성립해요. 그래서 얘네들 순서를 달리해도 그러니까 여기서는 OC를 OB 쪽으로 연결해서 삼각형 룰을 했는데 그 반대로 그 C를 따라서 OB 벡터를 쭉 그 연장을 해도 같은 평행사변형을 만드니까 그냥 같은 데로 와요. 그래서 그 순서를 바꿔도 이렇게 마찬가지가 돼요. 그래서 이렇게 OC와 이렇게 OB를 더한 것이 같게 돼요. 자, 그래서 이제 벡터 덧셈에 대해서도 교환 법칙, 결합 법칙이 성립하고 거기에 덧붙여서 뭐 이런 그 일종의 배분 법칙 비슷한 것도 성립해요. 예를 들어서 A하고 B가 실수일 때 A 더하기 B 곱하기 어떤 B 벡터 뭐 이거는 그 B라고 하는 벡터를 A 더하기 B배 한 거는 A 배 한 것하고 B 배 한 것들을 각각 그 찾아서 이렇게 더한 것하고 같다는 뜻이에요. 예를 들어서 A가 1이고 B가 2면 그 B를 그 같은 방향으로 이렇게 3배 연장한 건데 그거는 1 곱하기 B는 그대로 같은 친구겠죠. 거기다가 여기는 2B는 그 B라는 벡터의 그 같은 방향으로 2배 연장한 건데 2개를 더하면 3배 연장한 것하고 같겠죠. 이와 같은 식으로 그 배분 법칙 비슷한 법칙이 성립해요. 또는 A에 대해서 그 B 더하기 C라고 하는 벡터가 있으면 그 AB 더하기 AC라는 이와 같은 그 룰도 이렇게 성립을 해요. 그래서 이제 벡터 덧셈에 대해서는 이와 같이 교환, 결합, 그리고 이제 스칼라 곱에 대해서 이렇게 결합, 배분 법칙 같은 것이 성립을 해요. 자, 그래서 이제 595페이지를 잠깐 보면 벡터의 성질해서 이와 같은 룰들을 쭉 정리를 했어요. 자, 그랬을 때 이제 그 필기체로 쓸 때는 특히 물리학자들은 벡터를 표시할 때 위에다가 이렇게 화살표를 써요. 그래서 또는 이제 시점들을 다 그 원점으로 이렇게 놨다고 가정을 하면 끝에 점만 알면 되기 때문에 이렇게 주로 앞에 5를 빼고 그 시점이 그 원점이 있다고 생각을 해서 그냥 이렇게 문자 하나로만 표현을 해요. 이렇게 편의상. 이랬을 때 그 필기체로는 이제 이렇게 쓰는데 칠판에 쓸 때는 그 책에 인쇄할 때는 그 벡터 표시를 할 때는 특히 물리책에서는 이렇게 폰트를 바꿔요. 무슨 말이냐면 그 벡터 표시를 할 때는 그 굵은 폰트, 그러니까 영어로는 그걸 볼드 페이스라고 부르는데 이렇게 우리 아래 한글에서 굵게라고 하는 굵은 폰트 있죠. 그렇게 써요. 그래서 이렇게 그 책에서 쓴 게 있으면 얘는 벡터라고 하는 거예요. 그냥 그 여리게 쓰면은 이거는 그 스칼라 혹은 실수고 이렇게 볼드 페이스를 쓴 거는 이제 벡터로 표현을 해요. 근데 그 필기체 칠판에 쓸 때는 불편하니까 이렇게 쓰질 않고 이렇게 쓰는 대신에 그 볼드 페이스로 쓰는 대신에 이와 같이 그냥 위에다 화살표 얹어서 얘는 벡터, 얘는 스칼라 이런 식으로 이렇게 구별을 하려고 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그 596쪽에 보면 표준 기저 벡터라는 것이 나와요. 표준 기저 벡터. 기저라는 말은 우리 나중에 더 그 공부할 그 기회를 갖도록 하고 지금은 그냥 표준적인 벡터라고 하는 개념으로 생각을 할게요. 그래서 그 사람마다 또는 책마다 좀 다른데
그 i에다가 이렇게 햇을 그 물리학자들은 이렇게 쓰는 걸 좋아해요. 그 i에다가 햇을 씌우고 j에다가 햇 또는 k에다가 이렇게 햇을 씌워서 표현하는 걸 좋아해요. 이건 무슨 뜻이냐면 그 성분으로 1, 0, 0이란 뜻이에요. 얘는 성분으로 0, 1, 0, 얘는 성분으로 0, 0, 1이라는 벡터예요. 이렇게 고가를 씌운 거, 이제 그 인쇄하는 사람들은 이걸 그 알파벳에다가 그 중절모를 씌웠다고 표현을 하는데, 이 얘기는 그 벡터의 크기가 1이란 뜻이에요. 그 벡터의 크기는 이제 좀 이따 내적을 얘기하면서 할 텐데, 크기라고 하는 건 두 선분의 사이의 길이를 말해요. 그래서 길이가 1이면서 표준적인 방향, 3차원에서는 표준적인 방향이 X방향, 또 Y방향, G방향이죠. 그래서 얘는 X방향의 그 길이 1을 갖는 그 X방향을 가리켜주는 벡터, Y방향을 가리켜주는 벡터, G방향을 가리켜주는 벡터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얘네들이 표준 기저 벡터고, 얘네들을 가지고는 그 임의 점에 있는, 예를 들어서 그 B라고 하는 B의 좌표가 만약에 X2, Y2, G2라고 하면 이 그 OB 벡터를 어떻게 표현하겠어요? OB 벡터를 또는 B 벡터를 표현할 때 그 얘를 이제 그 XY 평면에 XYG 평면에 얘를 투영을 해서 그 다시 X 방향, Y 방향, 또 G 방향 이렇게 투영을 하면 어떻게 투영될 거냐면 그 여기 이쪽 방향으로는 그 X2만큼 올 거고, 그다음에 저쪽으로는 Y2만큼 갈 거고, 그다음에 그 높이 방향으로는 G2만큼 갈 거예요. 그래서 표준 기저 벡터가 있으면, 표준 기저 벡터 세 개가 있으면 각각은 걔 앞에 그 각각의 성분을 붙여가지고 주어진 벡터를 표현할 수가 있어요. 이와 같이 모든 그 3차원에 있는 모든 점들은 다 X좌표, Y좌표, G좌표가 있기 때문에 걔를 그 좌표의 원점에서 걔를 끝점으로 가는 모든 벡터들은 I, J, K 앞에 각각의 X성분, Y성분, G성분을 붙여서 걔를 이렇게 성분으로 표현할 수가 있어요. 자, 이제 벡터의 크기는 그래서 좀 아까 선분의 길이라고 그랬는데, 여기서는 O에서 B까지 길이에요. 그러면은 당연히 어떻게 될 거냐면 X축까지 거리, Y축까지 거리, 이제 G축까지 거리 뭐 이렇게 되겠죠.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벡터의 이제 벡터를 이제 소개를 했어요. 자, 거기 연습 문제들은 대체적으로 어렵지는 않을 거라고 보는데, 그 어려움이 있으면 늘 나한테 연락을 하세요. 전부 풀어드릴게요. 자, 근데 아마 그 1학기 일반 물리에서도 많이 그 다룬 적이 있고, 그 대부분은 고등학교 교육과정에 포함이 되는 내용들일 거라서 여기 강의에서는 더 이상 깊이는 안 다룰게요. 자, 이제 10의 3절은 내적이에요. 내적은 조금 비록 공부를 배웠을지언정 조금 더 얘기를 해보려고 그래요. 그래서 이제 그 내적이라고 하는 것은 영어로는 inner product라는 말을 번역을 한 거예요. 자, 봅시다. 내적이라는 말을. 내적이라고 하는 표현은 요 내는 그 안쪽이란 뜻이에요. 그래서 inner라는 말을 번역한 거고, 적이란 말은 product라는 말을 번역한 거예요. 요 적이라는 말은 우리 사칙연산에서 덧셈, 뺄셈, 곱셈, 나눗셈이 있으면, 덧셈은 영어로 addition이라고 하면 덧셈을 해서 얻은 결과를 합이라고 하죠. 합을 영어로는 sum이라고 그래요. 그러면 곱하기는 영어로 multiplication이라고 부르겠죠. 이건 곱하기인데 곱을 해서 얻어진 결과가 뭐예요? 곱이죠. 곱은 영어 이제 이게 sum은 이건 우리말로는 덧셈인데 덧셈의 결과가 합이에요. 그러면 곱셈이 있으면 곱셈의 결과가 곱일 거 아니에요? 근데 이 곱이란 말은 순 우리말이고, 이 곱에 해당하는 한자말이 이게 적이에요. 쌓을 적자. 그래서
그 멀티플리케이션의 결과가 영어로는 프로덕트예요. 프로덕트. 그래서 이렇게 프로덕트란 말이 들어갈 때 한자를 좋아했던 그 우리 선배 학자들이 그래서 이너 프로덕트란 말을 그 내적이라고 번역을 한 거예요. 예, 그래서 프로덕트니까 곱한 결과고, 그러니까 곱하기와 관련이 있다고 생각을 하면 돼요. 그래서 A라는 벡터와 B라는 벡터가 있으면 이 A라는 벡터하고 B라는 벡터를 가지고 이항연산을 해요. 이항연산을 할 때 이제 뒤에서 배울 텐데 이 결과를 A라는 벡터하고 B라는 벡터를 모아서 그 이항연산을 만들 때 결과가 그 스칼라가 되는 애들을 그 이너 프로덕트라고 부른 거예요. 그래서 A하고 B를 그 여기 점을 그 가운데 점을 좀 굵게 찍어서 A하고 B의 그 일종의 곱하기인데 결과가 실수가 되는 어떤 실수가 되는 그 뭐라고 쓸까요? 이걸 C라고 쓸까요? 그리고 C는 이렇게 실수예요. 이런 애들을 이너 프로덕트라고 불러요. 그러면 뒤에서 모두 배울 거냐면 A하고 B를 이렇게 그 곱하기 표를 쓰면은 어떤 벡터가 될 수 있는데 이 대문자 C는 이 소문자 C하고는 전혀 다른 관계가 없는 거예요. 관계가 없다는 걸 좀 다른 문자로 쓸까요? 이렇게 하면 벡터가 되는데 이런 애는 외적이라고 불러요. 이제 이너 프로덕트가 아니라 아우터 프로덕트예요. 그래서 이 아우터 프로덕트도 곧 배울 거고요. 그래서 그 단어가 내적이란 말은 이너 프로덕트를 번역한 말이다라고 생각을 하면 되겠어요. 자, 거기 600페이지에 정의가 나와요. 정의가 뭐라고 나오냐면 자, A라는 벡터의 성분이 A1, A2, A3 B라는 벡터의 성분이 B1, B2, B3면 A와 B의 이너 프로덕트의 정의는 뭐냐면 성분끼리 곱해서 더한 거예요. A1, B1, A2, B2, A3, B3 한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이너 프로덕트 혹은 또 다른 말로는 스케일러 프로덕트라고 부르고 혹은 스케일러 프로덕트 혹은 넛 프로덕트라고 부르기도 해요. 왜냐하면 이 점을 찍었으니까. 그래서 이 이너 프로덕트가 갖는 기하학적인 의미가 있어요. 그 기하학적 의미는 뭐냐면 이렇게 하면은 실질적으로는 A라는 벡터의 크기 또 B라는 벡터의 크기 A라는 벡터가 이렇게 있고 B라는 벡터가 이렇게 있으면 이 두 벡터 사이에 끼인 각을 세타라고 하면 걔의 코사인 세타를 곱한 것하고 같은 거예요. 이걸 한번 증명을 잠깐 해볼 거예요. 자, 정의는 저렇게 성분끼리 곱해서 더한 것이 내적인데 저렇게 하면은 의미가 이 벡터의 크기, 이 벡터의 크기에다가 두 벡터의 끼인 각의 코사인 값을 곱한 거예요. 자, 이걸 증명하는 건 어떻게 하는 거냐면 삼각형을 먼저 보는 거예요. 자, 삼각형을 이렇게 보면 이 삼각형은 예를 들어서 여기 A, B가 자꾸 헷갈리긴 하는데 그냥 일반적인 삼각형을 쓸게요. 꼭지점이 A, B, C고 A에 대응하는 마주보는 변의 B를 B 이렇게 놓으면 우리 코사인 J 법칙이라는 게 있어요. 코사인 J 법칙. 자, 코사인 J 법칙은 뭐냐면 A라고 하는 변의 길이가 그러니까 꼭지점 A에 마주보는 변의 길이가 B의 제곱하고 C의 제곱, B의 제곱하고 C의 제곱에서 두 배의 B하고 C를 곱한 다음에 요 꼭지점 B에 해당하는 여기 각, 여기 A니까 요 꼭지점 A에 해당하는 요 각도 요 각은 이제 BAC인데 이와 같이 주어진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BAC라고 하는 각은 꼭지점 A에 있는 각이니까 이렇게 번거롭게 쓰지 않고 사람들이 그냥 각 A라고 불러요. 그러면 그게 꼭지점 A에 있는 삼각형의 내각이란 뜻이에요. 자, 왜 이런 법칙이 성립할까요? 이런 법칙이 성립하는 이유는
요 a라고 하는 값을 잘 보면 이런 코사인 제2법칙이 성립하는 이유는 요 a 값은 어떻게 표현할 수 있어요? 그 a 꼭지점 a에서 bc에 대해서 이렇게 수선의 발을 내리면 여기부터 여기까지 거리는 어떻게 표현되겠어요? 예, c 곱하기 코사인 b로 표현되겠죠. 요 각을 b라고 하면 c의 코사인 b면 여기부터 여기까지 거리죠. 그 다음에 b에 대해서 요 코사인 c를 하면 b에 대해서 코사인 c를 하면 여기부터 여기까지 거리가 되겠죠. 그래서 이 거리하고 요거를 합하면은 그게 b에서 c까지의 거리가 되겠죠. 이제 a에 대해서 이게 성립하면 그 b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로 성립하겠죠. 그래서 a란 이름을 b라고 바꾸고 b를 c라고 바꾸고 c를 a라고 바꿔도 이렇게 바꿔치기 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다 똑같은 등식이 성립하겠죠. a 대신에 b를 쓰고 c 대신에 a를 쓰고 그다음에 b 대신에는 c를 쓰고 그다음에 b 대신에는 c를 쓰고 그다음에 c 대신에는 a를 써도 성립하겠죠. a, b, c가 이렇게 사이클로 돌아가도 똑같겠죠. 얘를 a를 b라고 부르고 b를 c라고 부르고 c를 a라고 불러도 이렇게 마찬가지 삼각형일 테니까 그래서 또 b는 b를 c로 바꾸고 a는 b로 바꾸고 c는 a로 바꾸고 c는 a로 바꾸고 a는 b로 바꿔도 성립하겠죠. 예, 성립을 해요. 그러면 여기서 뭘 하겠어요? 여기다가 양변에다 a를 곱해요. 이렇게 a를 곱하고 여기도 a를 곱하고 여기도 a를 곱해요. 여기다가는 여기 a를 곱했으니까 여기는 b를 곱하고 여기도 b 곱하고 여기도 b 곱해요. 여기는 c가 있으니까 c를 곱하고 c를 곱하고 c를 곱한 거예요. 자, 그럼 어떻게 해요? 얘하고 얘는 더하고 얘를 빼요. 그러니까 a제곱하고 b제곱을 한 다음에 c제곱을 빼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가만히 보니까 여기 ac 코사인 b하고 여기 ac 코사인 b가 있어요. 그러니까 얘에서 얘를 빼니 요 두 개끼리는 더한 다음에 이쪽은 빼니까 얘하고 얘가 없어질 거예요. 또 여기 cb 코사인 a도 여기 있어요. bc 코사인 a. 그러니까 얘하고 얘가 서로를 지울 거예요. 그럼 뭐가 남아요? 얘하고 얘가 남죠. 뭐 있어요? 2ab 코사인 c가 남죠. 그래서 이런 룰이 성립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c제곱에 대해서 어떤 일이 성립했냐면 a제곱 더하기 b제곱 빼기 2ab 코사인 c가 성립한 거예요. 마찬가지로 사이클을 다 돌리면 이제 c를 내가 a라고 이름을 지었으면 c를 a라고 이름을 지었으면 a는 이제 b가 될 거고 b는 c가 되겠죠. a는 b가 될 거고 b는 c가 될 거고 c는 뭐가 되겠어요? a가 되겠죠. c는 a가 되겠죠. 그러니까 이런 룰도 성립하는 거예요. 또는 이런 룰도 성립하는 거예요. b제곱이 a제곱 더하기 c제곱 빼기 2ca 코사인 b 이런 것도 성립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뭐라고 부르냐면 코사인의 제2정리라고 불러요. 여기 있는 친구하고 여기 있는 친구가 같은 친구죠. 코사인 제2법칙은 이제 이런 식으로 증명을 하는 거예요. 이게 옛날 교육 과정에는 이제 이런 것도 공부하라고 나왔었어요. 자, 그러면 이 코사인 제2법칙을 알면 뭘 할 수가 있느냐? 이제 이런 걸 생각을 해요. 여기 3차원에 여기 x하고 y하고 g를 놓고 여기 O라는 점을 기준으로 저렇게 A라는 점하고 B라는 점을 여기 설정을 해요. 여기 A라는 점이 있고 A는 좌표가 A1, A2, A3예요. 여기 B가 있어요. B의 좌표는 B1, B2, B3예요. 그래서 OA 벡터가 이렇게 있고 OB 벡터가 이렇게 있어요. 그러면 OA하고 OB 벡터가 뭘 만드냐면 서로 끝점 A점하고 B점을 연결해서 이렇게 삼각형을 만들 수가 있어요. 그럼 이 삼각형에 대해서도 코사인 제2정리를 쓸 수 있어요. 그러면 요 A하고 B, 요 3분 A하고 B의 길이를 내가
C라고 이름을 짓고 요 A 벡터하고 B 벡터가 이루는 각을 세타라고 부르면 저 코사인 정리가 어떻게 되겠어요? 이렇게 되겠죠. 요 길이가 C고 요 각이 세타니까 C의 제곱이 어떻게 표현돼야 되겠어요? C의 제곱이 어떻게 표현되냐면, 자, 이 룰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A 제곱은 B 제곱하고 C 제곱의 합해서 이렇게 2bc에다가 그 사이에 끼인 각의 코사인을 넣으라는 거였어요. 예, 이게 이제 피타고라스 정리를 포함한다는 거 알겠죠? 만약에 A가 직각삼각형이면 요 A가 직각이면은 빗변의 길이는 이웃하는 직각을 끼는 두 변의 길이 제곱의 합이라는 게 이게 피타고라스 정리죠. 이게 A가 만약에 90도면은 그래서 코사인 제의 법칙은 피타고라스 정리를 이렇게 더 확장한 거라고 생각을 해도 좋아요. 자, 그래서 여기서도 C의 제곱이라고 하는 것은 여기 A 제곱하고 B 제곱을 더한 다음에, 그러니까 벡터 A의 크기 제곱, 그다음 벡터 B의 크기의 제곱에다가 뭘 뺀 거냐면 이 A, B의 코사인 세타를 뺀 거예요. 이게 코사인 정리로. 근데 C라고 하는 건 뭐예요? C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벡터 A, B의 크기예요. 벡터 A, B의 크기예요. 자, 그래서 그래서 C 제곱이라고 하는 것은 벡터 A, B의 크기인데, 그거는 이제 우리 크기라고 하는, 이제 여기서 보면 알겠지만 크기라고 하는 것은 A 제곱이라고 한 A 벡터의 크기 제곱이라고 하는 거는 뭐냐면 이게 A1 제곱, A2 제곱, A3 제곱이니까 결국 A라는 벡터하고 A라는 벡터를 내적한 거죠. 자기하고 자기를 내적하면은 자기의 크기 제곱이 나와요. 그러니까 A에서 B로 가는 벡터, A에서 B로 가는 벡터는 어떤 벡터냐면 B1 빼기 A1 성분이, 또 B2 빼기 A2, 또 B3 빼기 A3예요, 성분이. 그래서 이런 벡터를 서로 자기끼리 내적을 한 거예요. 그러면은 어떻게 될 거냐면 B1 빼기 A1의 제곱, B2 빼기 A2의 제곱, B3 빼기 A3의 제곱이에요. 자, 요게 C제곱이에요. 자, 그런데 A 벡터의 크기는 A1 제곱, A2 제곱, A3 제곱이죠. 그다음에 B 벡터의 크기는 B1 제곱 더하기 B2 제곱 더하기 B3 제곱이죠. 그다음에 이거는 잠깐만 봅시다. 이거는 그냥 A 벡터, B 벡터, 코사인 세타라고 그냥 놓읍시다. 자, 그러면 요식하고 요식을 잘 보면, 자, 이제 뭐가 남았겠어요? 자, 이제 코사인 제의 법칙은 잠깐 지울게요. 자, 뭐가 남았냐면, 요쪽을 다 풀어헤치면, 이제 여기를 일식, 여기를 이식이라고 할게요. 자, 일식이라고 하는 것은 뭐였냐면, 요거 그냥 푼 거예요. 어떻게 풀려요? A1 제곱 더하기 B1 제곱 빼기 2A1. 그 다음에 두 번째에서는 A2 제곱 더하기 B2 제곱 빼기 2A2 B2. 그 다음에 여기 세 번째에서도 A3 제곱 더하기 B3 제곱 빼기 2배 A3 B3가 남는데, 그게 뭐하고 같아야 돼요? 2번식하고 같아야 되죠. 2번식이 얘예요. 다시 쓸게요. 그냥 A1 제곱, A2 제곱, A3 제곱, B1 제곱, B2 제곱, B3 제곱에서 2배 A 벡터의 크기, B 벡터의 크기, 코사인 세타가 남은 거예요. 자, 이렇게 남다 보니까 이쪽하고 같은 게 너무 많죠. 얘가 여기 쭉 있고, 그 다음에 얘가 이쪽에 쭉 있어요. 그러니까 남는 것끼리 같아야겠죠. 남는 것도 전부 마이너스 2, 마이너스 2, 마이너스 2, 마이너스 2가 있으니까 마이너스 2까지 빼면 뭐만 남아요? A 벡터의 크기, B 벡터의 크기, 그 다음에 코사인 세타 한 것하고 뭐가 같냐면 A1, B1의 곱의 합, A1, B1의 곱, 그 다음에 A2, B2의 곱, A3, B3의 곱이 남죠. 걔네들 셋을 합한 거죠. 그래서 이 표현을 뭐라고 했어요? 이 표현을 두 벡터의 내적이라고 정의했었죠.
두 벡터의 내적이라고 정의를 했었어요. 그래서 두 벡터의 내적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를 가져요? 이 두 벡터의 크기에다가 그 두 벡터 사이에 있는 끼인각의 그 코사인 값을 곱한 것과 이렇게 같다는 거예요. 이게 그 벡터의 내적이 갖는 의미예요. 이게 내가 뭘 한 거냐면 그 601쪽하고 601쪽하고 602쪽에 걸쳐서 정리 3이라고 하는 것을 설명을 한 거예요. 정리 3은 뭐냐면 이거예요. 내적은 이런 의미를 갖는다라고 하는 거였어요. 자, 그래서 그래서 이제 거기 뭐 한두 개를 볼까요? 자, 예를 들어서 그 602쪽에 보기 2번을 볼까요? 자, 602쪽에 자, 이번에는 이제 602쪽에 보기 2번을 보면 자, A 벡터하고 B 벡터의 길이가 4하고 6이고 사이각이 3분의 8이래요. 하나는 길이가 4고 하나는 길이가 6이면서 두 개의 사이각이 60도래요. 두 벡터의 내적이 얼마겠느냐? 그냥 4하고 6하고 이렇게 코사인은 3분의 파이를 곱하면 되는 거예요. 그냥 너무 간단하죠? 그래서 2, 6은 12가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보기 3번은 어떤 거예요? 보기 3번은 그 A라는 벡터의 성분을 줬어요. 이렇게 어떻게? 2, 2, 마이너스 1 B라는 벡터의 그 성분을 5, 마이너스 3, 2라고 줬어요. 그랬을 때 두 벡터의 두 벡터 사이의 끼인각을 구하시오예요. 그러면 코사인 세타라고 하는 것은 좀 아까 말한 대로 A라는 벡터의 크기, B라는 벡터의 크기에다가 두 벡터의 내적을 한 거네요. 여기 있는 식이었었죠. 그래서 이 A 벡터의 크기는 얘네들의 크기니까 그 2는 4, 또 2는 4, 그 다음에 여기 1, 그 다음에 그 B 벡터의 크기는 5, 25, 그 다음에 3, 3은 9, 그 다음에 2는 4 이렇게 될 거고 두 벡터의 내적은 그 첫 번째 성분끼리 곱하고 두 번째 성분끼리 곱하고 세 번째 성분끼리 곱한 다음에 이렇게 더하는 거죠. 그래서 10에서 6 뺀 다음에 2 빼니까 답이 얼마? 이렇게 분자가 2가 될 거고 분모는 여기가 3이 되고 여기가 이게 38이 되네요. 그래서 그 세타의 코사인 값이 이런 값을 가지니까 세타는 그 얘의 그 역 코사인 값이 되겠죠. 그래서 이제 이와 같이 적고 구체적인 숫자 값을 알고 싶으면 뭐 간단한 계산기를 쓰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되니까 이제 그 두 벡터가 서로 수직이려면 그 끼인각이 90도면 그 90도의 코사인 값이 0이니까 그 A라는 벡터하고 B라는 벡터가 서로 이렇게 수직이면은 그 내적은 0이에요. 그래서 그 내적이 0인 것과 두 벡터가 서로 수직이라고 하는 말은 이렇게 동치가 되겠어요. 이때 분모가 0인 경우가 있을 수가 있어요. 두 벡터 중에 하나가 0벡터면 그랬을 때도 그 이제 수학자들이 말을 그렇게 하고 싶은 거예요. 뭐라고 말하고 싶냐면 내적이 0인 그 두 벡터를 찾았는데 내적이 0이더라. 그러면 그 두 벡터 중에 하나가 실제로 0벡터일 수도 있는데 그 말을 그렇게 하고 싶은 거예요. 뭐냐면 그 내적이 0이면 두 벡터는 그 수직이다라고 말을 하고 싶어요. 그러려면 그 항상 예외적인 것이 그 0벡터일 텐데
그래서 이제 수학자들은 어떻게 표현하냐면 0벡터는 모든 벡터에 다 수직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예요. 예, 그렇게 그 풀어놓는 순간 어떤 식으로 얘기를 해도 좋으냐면 두 벡터를 잡았는데 내적이 0이더라. 그럼 두 벡터는 수직이다 라고 말을 해도 좋은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는 0벡터가 아닌 두 벡터가 수직이면 정말로 그 두 벡터의 그 선분이 가리키는 방향이 서로 직각인데 두 벡터 중에 하나가 0벡터면 그냥 신경 쓰지 않고 그냥 두 벡터는 그 수직이다 그렇게 말을 해도 이렇게 이제 우리 그 벡터 관련 수학을 하는데 전혀 이렇게 그 논리적으로 이렇게 별 문제가 없게끔 이렇게 수학적인 그 이론 체계를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0벡터까지 포함해서 이렇게 두 벡터가 내적을 했더니 0이더라 그러면 그냥 두 벡터는 수직이라고 말을 하겠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그게 603쪽에 603쪽에 그 7번 정리예요. 7번 정리가 뭐냐면 이너 프로덕트가 0인 두 벡터는 서로 수직이다 또는 직교한다. 수직이다 또는 직교한다라고 하는 영어 표현까지 좀 알아두세요. 영어 표현은 뭐냐면 수직 혹은 직교에 대한 영어 표현은 두 가지 말을 섞었어요. 우리도 수직, 직교란 말을 두 가지 쓰듯이. 그래서 한 단어는 그 두 벡터가 서로 perpendicular하다라고 표현을 하기도 하고 perpendicular하다고 설명을 하기도 하고 혹은 두 벡터가 이렇게 orthogonal하다고 말을 해요. orthogonal. 이렇게 올도라는 말은 이렇게 바르다는 뜻이에요. 이게 건은 이제 우리 예를 들어서 오각형 하면은 펜타곤 또는 뭐 팔각형 하면 옥타곤 뭐 그러잖아요. 또는 이렇게 삼각함수를 트리고노메트릭 펑션이라고 부르는데 그래서 그런 데서 그래서 뭐라 그럴까요? 도형에서의 그 변 혹은 나가는 방향을 뜻해요. 그래서 그런 방향들이 서로 그 올바른 방향으로 간다는 얘기는 서로가 직교한다는 뜻이겠죠. 그래서 이 orthogonal이라는 표현과 perpendicular이라는 표현을 잘 혼용해서 잘 쓰도록 하세요. 그래서 두 벡터의 이너 프로덕트가 0이면 그러면 두 벡터는 서로 perpendicular하다 혹은 두 벡터는 서로 orthogonal하다라고 이렇게 말을 좀 하면 좋겠어요. 자, 오늘 첫 강의는 여기까지 하고 다음 강의는 요 내적을 계속 이어서 그 내적의 그 프로젝션, 우리말로는 이제 사형 또는 투형이라고 부르는데 프로젝션에 대해서 이제 공부를 해볼까 해요. 자, 그럼 다음 강의에서 봅시다.